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주 참 쉽고 편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기술. 만인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카사노바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을 울렸던 그 카사노바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제비 같은 사람들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는 큰 나름대로 아주 노하우가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주 관심을 깊게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다 알아내는 거죠. 이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일은 언제인지, 상대방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전화를 딱 끊고, 저에겐 사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전화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물론 칭찬이죠.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 배려와 이런 거죠. 칭찬을 하는 선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립스틱을 짙게 바르면 남편이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저분 먹었나? 하고 이제 흉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말고 제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 입술이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술에 제가 데이고 싶습니다. 화상을 입고 싶다 이거죠. 이런 말이 쉽겠습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칭찬이 있는데 남자들은 얼굴 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크다는 등 신체에 관한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 가르쳐 달라고 하면 뭐 엄청 좋아해요. 야구 중계를 보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병살타가 뭐예요? 그 남자는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 설명을 하는 거죠. 기고만장하게 설명하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남편하고 친해지려면 가르쳐 달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장수한테도 배워야 돼요. 약장수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 약장수한테요. 서울 어르신들이 단체로 수억의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짜 약을 팔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내가지고 경찰서 찾아간 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기분 좋게 해주고 올 때마다 선물을 주고 차근차근 쌓이게끔 신뢰를 줬다는 거죠. 그걸 예스 작전이라 그래요. 예스가 3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한테 용돈 타는 법. 아빠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한 게 날씨 좋은데요. 그럼 아빠 긍정 한번 오케이잖아요. 그러면 아빠 나가실 때 기분 좋으시라고 오늘 구두 제가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어요. 그럼 2번째 오케이죠. 3번째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빠 나 지난달에 75점 평균 75점 맞았었는데 올해 85점을 올라갔어. 아빠가 기분이 좋죠. 3가지 한 다음에 아빠 용돈 좀 줘. 2만 원만 줘.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스 작전이에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긍정을 하게끔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아주 좋아할 만한 질문.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사기꾼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돈을 한 20만 원 꾸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있다 준다 해놓고 3일 만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걸리도 한잔 사주면서 딱 갚아요. 아 정말 잘 썼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 아주 상세히 설명까지 하면서 빌려요. 그 다음에 내가 차를 말이야
누가 차를 싸게 판다는데 내가 7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더 있으면 1200에 그거를 좋은 차를 내가 살 수 있어. 자네가 500만 원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꾸는 거 아주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500만 원 빌려주면 이 사람이 차를 한 2,500만 원 주고 팔아야 될 차를 1,2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500만 원을 꿔가지고 또 일주일 만에 준다는 거 또 한 며칠 있다가 탁 가서 호떡을 한번 싹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알죠? 한 3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냥 내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꿔 돈을 빌려가지고 그냥 내치는 그게 사기꾼들의 3S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쁜 거지만 우리는 생활에서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면 좋잖아요. 부인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어떤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선물을 줄 때도 기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어느 은행 지점장이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VIP 고객들에게 선물을 해야 이제 우리 은행을 계속 이용하잖아요. 근데 워낙 부자 동네라서 웬만한 선물을 줘봐야 이거 뭐 효과가 없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좋은 와인을 줘봐야 더 좋은 거 먹고 있을 것이고 등심을 줘도 더 좋은 거 먹고 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지점장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세요? 야, 어머님, 저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선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계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계란요? 그까지 계란이 선물이 됩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어머님, 이 계란은 보통 계란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경상도 봉화인데요. 지금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자식들 주려고 토종 땅을 길렀는데요. 이놈들을 풀어놓고 키웠다니까 산에 가서 산삼잎도 쪼아먹고 송이버섯도 쪼아먹고 해서 낳은 계란입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료 하나 안 먹이고 키운 튼튼한 계란이니까 손주들 주라고 보내셨는데 사모님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같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또 히든카드 하나 또 있습니다. 참기름을 꺼내고 시내산 참기름을 소주병에 따라가지고 신문지로 둘둘 말아요.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시골에서 가지고 왔다 이거야. 시골 어머니 정성으로 짜주신 참기름이라고. 물론 가짜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나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이에요. 이 인간 삶에서는 선물과 남 칭찬과 배려와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항상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황버섯을 매일 따라 산에 다녀가지고 상황버섯을 포장해가지고 저렇게 누굴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비싸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성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뜻밖의 선물을 잘 보내보세요. 그냥 오이 2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르신 친환경 오이인데 한번 먹어보세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지금 참여하는 중인데 반성하고 친구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하다고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정말 나쁜 것이죠. 가능하면 잘못해도 칭찬하세요, 오히려. 예를 들어 상사에게 결제를 올렸는데
야 이거 틀렸어. 숫자가 잘못 계산됐잖아. 그럼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유 국장님 날카로우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더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냉장고 뒤집니다. 아니 이렇게 날짜 지난 걸 놔두고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라고 하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유 역시 우리 어머니는 눈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인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니까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천국이 되도록, 천국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